조심히 사하십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죽어진 것 같아요. 명이 탔나? 450명으로 지금 감독과 함께하는 방구석 다큐멘터리 메이킹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회에서는 그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 중에 기획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2회에서는 본격적인 촬영 단계, 프로덕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촬영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변수도 많이 발생하고 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또 그 감독님들의 경험이 더 중요하고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5분의 감독님들께 또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촬영 준비하실 때 좀 어떤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뭐 장비 선택부터 아주 좀 구체적으로 진행하실 텐데요. 촬영 전에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네,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물 중심 다큐멘터리를 주로 할 때 오디오를 좀 중요시해요. 근데 이제 여건상 붐마이크라든지 이런 오디오 장비를 제대로 쓸 수 없을 때 이 와이리스 마이크라든지 또는 프론트 마이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 일단 오디오를 제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가 되고 나면 카메라인데 카메라 렌즈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쓴 편이에요. 충분히 현장의 어떤 변화된 상황이라든지 정적인, 동적인 이런 상황들을 같이 포착할 수 있는 렌즈를 구비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장비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박혁지 PD가 제일 둘이 참 이쁘게 잘 찍는 것 같아요. 노하우가 되게 많아. 외모를 닮아가는. 잘라주세요. 장비는 사실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희가 그 관객들 대상으로 나중에 이렇게 뭐 나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장비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뭐 문 감독님 말씀 되게 오디오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편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 되게 손에 익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독들이 다 이렇게 본인이 찍을 때가 많을 텐데 얼만큼 이렇게 뭐랄까 편하게 이 작동들을 좀 원활하게, 그러니까 또 가격대나 뭐 배터리 성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것도 많은데 오디오 장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휴먼에 있어서 뭐 다른 다큐보다 특히 휴먼은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사실 영상에는 안 담겨지더라도 오디오에 녹음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나중에 편집할 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디오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장비와 그런 것 같아요. 장비 좀 소개시켜 주시죠. 그렇습니다.
PPL을 받은 것도 없는데 저희 소개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오디오 쪽을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후배가 있을 경우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혼자 찍어야 될 때가 간혹 생기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카바가 가능한 것들에 대한 맥스를 구상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붐을 들고 있으면서 촬영할 수는 없잖아요. 예. 사실 해보니까 사실 정확한 그 방향만 맞으면 붐이 가장 좋은 오디오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은. 와이리스는 사실 뭐 가까이서 수음이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뭐랄까 고급진 소리는 확실히 좋은 마이크를 단 붐이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문 감독님처럼 와이리스를 꼭 구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FM 전파 이런 걸로 하는 걸 많이 썼는데, 요즘 저는 자체 녹음하는 걸 좀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파 간섭이 참 되게 랜덤하게 되게 중요한 얘기할 때 이렇게 뭐 찌직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도 사실 잡아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말 인물 간의 거리도 가깝고 뭐 전파 간섭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에서도 간혹 이렇게 뭔가 뭐 적불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자체 녹음하는 요즘 그런 장비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소리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다만 이제 모니터링이 좀 힘들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극복하면은 또 나중에 이제 또 카메라와 이렇게 동기화, 싱크 맞춤 문제 이런 것들 이렇게 따라오는 되게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되게 저한테 되게 잘 쓰였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네. 그렇죠. 불안하지 않고. 네. 글쎄, 뭐 카메라는 지금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장비들이 너무 좋아져서 사실 이렇게 카메라에 대한 선호도는 그렇게 없어요. 박 감독이 얘기했듯이 내 손에 익은 것, 내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카메라. 그게 캠코더든 아니면 DSLR이든 아니면 뭐 좀 큰 카메라든 내가 운영을 좀 잘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분 얘기했듯이 이제 오디오는 당연히 붐을 쓰든지 아니면 와이어리스를 통해서 그런 건 이제 이게 촬영 현장에 최소한 2명이 돼야 된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혼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방송할 때 혼자 하면 진짜 오디오를 못 챙겨요. 오디오를 못 챙기니까 최소한의 인원은 저는 이렇게 2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좋은 건 딱 3명. 3명이면은 한 명이 트라이포드를 들 수 있으니까 이동도 해야 될 때고, 아니면 2명이면은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오디오를 포기해, 아니면 안정적인 그림 포기해. 근데 지금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을 했는데 지금이라면 고민 안 해요. 트라이포드 포기해요. 두 분 말씀대로 오디오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2명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2명이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것. 그리고 뭐 다들 뭐 장비 뭐 배터리 충전시켜놓고 메모리 딱 하는데 메모리 없으면 충전이 안 돼 있어요. 술 너무 많이 먹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게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자가 됐든 뭐 그 상황 정확하게 파악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통 차량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주차를 어디에다 해야 되나? 분명히 이동을 할 텐데, 이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따라가야 되면 차는 어떡하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치면 이거 나중에 이런 동선까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은 이제 편하죠. 실용적인 주차 못하. 촬영은 촬영 감독에게, 녹음은 녹음 감독에게. 이게 베스트죠. 근데 이제 여건상 제작비라든가 뭐 여건상 매번 그렇게 촬영하기는 굉장히 부담이고, 꼭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감독이 직접 촬영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경우도 있죠. 작품에 따라서 혹은 출연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스텝이 많으면 오히려 촬영이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굉장히 친밀하게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감독이 혼자 찍는 게 제일 좋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장비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그날 촬영할 상황, 내용에 따라서 이런 고려가 최우선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가끔이긴 한데 오히려 장비에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도 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장비는 어떤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 역할을 하는 건데 내용에 대한 고민보다는 장비에만 렌즈 막 누구를 디스하는 거야 지금? 일단 누굴 보고 있죠? 장비를 가끔 너무 신경 안 쓰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촬영을 안 하고 그래서 좀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제가 좀 소홀한 면은 조금 있긴 한데 고쳐야죠. 장비 신경 잘 쓰고 세팅해야 되고. 근데 이제 장비도 장비인데 저는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촬영을 오늘 하는 게 하루 종일 촬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촬영 하루에 뭐 촬영을 할 때도 뭐 나중에 찍힌 거 보면 러닝 타임이 뭐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 출연자를 만나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뭐 오후 1시부터 한 3시까지 정도 벌어진 한 2시간 동안 촬영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서너 배는 돼요. 촬영장 가서 모든 걸 하겠다 뭐 이러면 안 되고 가서 오늘 뭘 어떻게 찍을지 이 감독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촬영 동선부터 시작해서 충실하게 내용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느냐 저는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 얼마나 세세하게 고민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작정 카메라 들고 현장 뛰어간다고 해서 좋은 상황과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사실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맥시멈으로 부린다고 했잖아요.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이제 예전에 정말 ENG만 베타캠만 해도 내가 혼자 찍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무한히 가서 찍었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 농밀함을 하고 서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또 그것도 얼마만큼 내가 이 찍고자 하는 피사체하고 얼마만큼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하는데 이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계속 변화하고 바뀌니까 이것들을 갖다 이제 최소화해 줄 수 있으면서 찍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 갔을 때 마스터샷에 대한 생각을 최근 몇 년 전, 한 5, 6년 전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패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그냥 어느 위치에 내가 카메라가 서 있으면 둘이 됐든 셋이 됐든 이것들을 갖다 그냥 그 쭉 담아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쓸 수 있는 위치가 되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을 뭐 쫓아갈 수 있는 혼자 찍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겠는가 그 지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취약점은 우리 이제 브라운관 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울 때 이게 따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거의 습관처럼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배울 때만 해도 TV는 바스샷의 예술이다. 이거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액션과 리액션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액션이 반이면 리액션이 반인데 이게 이제 둘이 같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둘이 뭔가 하든지 셋이 하든지 뭐가 하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한두 개의 그 마이크로 카메라 하나의 카메라 내지는 두 개의 카메라 이것들을 갖다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위치로 일단은 안 들어가고 그냥 쭉 한번 가는 게 저는 요새 와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아예 그냥 그래서 어차피 노안이 와서 포커스 플레이 하면서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더 제일 훌륭한 자리에 놓고 찍고 그 다음에 뭐 딸 수 있는 거 따든지 뭐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필요 없는 무빙이 없이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걸 고민을 많이 해요. 너무 전문적인 용어 나오고 안다라는 자막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볼 수 있으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쓰리샷이 있잖아요. 이렇게 쓰리샷. 쓰리샷이 있으면
요새 이제 TV가 크기 때문에 대략 TV만 해도 그냥 투샷, 쓰리샷으로도 상당한 기간 우리 같았으면 5초, 6초 지나가면 커트를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에 반면 이거에서도 충분히 액션과 리액션이 같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관성처럼 저 같은 경우 한 편집하다 보면 이렇게 5, 6초 됐는데 뭔가 이렇게 넘겨야지 하는 그 관성을 깨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딴다라는 말은 또 듣기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네, 좋으네요. 딴다. 딴다. 근데 뭐 인터뷰도 딴다라고 하고 그렇죠. 많이 쓰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 강호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어떻게 찍을 건지 그리고 무엇을 찍을 건지도 사실 중요한 건데 이게 뭐 작품 안에서 일관되게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또 스타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그 촬영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뭐 원칙을 구축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으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도 저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많이 찍는 게 좋을 텐데 뭐 다 찍으실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나 뭐 원칙을 정해서 촬영을 하시는지. 저는 양쪽으로 이렇게 많이 찍는 편은 아니에요. 많이 찍는 편은 아니고 카메라 2대 쓰고 그러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안 맞고 하다 못해 뭐 조감독 있으면 조감독한테 카메라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보다 이게 그게 익숙한지 몰라도 내가 계산해서 찍는 거 예전 방식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내가 이 상황을 장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카메라 하나처럼 어디서 찍고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리액션은 따로 이렇게 딴다면 내가 다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계산을 하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그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해 나가 거란 말이에요. 좀 내가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촬영하고. 근데 저는 이게 그런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그게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부분이냐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그림들을 찍어야 될 것이고 인터뷰가 필요한지 아니면 뭐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은 자기 혼자 있는 뭐 조연급 되는 어떤 캐릭터에 혼자 있는 게 더 중요한지 그걸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카메라 2대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게 연출자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장악, 마음적으로 이렇게 딱 장악을 하는 거죠. 예상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빠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빠진다는 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상황이 예를 들면은 저희가 무슨 어떤 주인공이 시위 현장에 나갔어요. 시위가 뭐 아침부터 뭐 낮부터 뭐 저녁 때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왜 찍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다음까지 정리를 하고 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지. 저는 물론 이제 끝까지 찍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대체로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물론 제가 예상했던 게 나오면 빠진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충분히 나왔으면은 저는 정리를 하고 빠져. 승준 감독님과 좀 다른 방식으로 촬영 방식. 저는 옆에서 많이 봤는데 저는 확실히 이승민 감독님보다 많이 찍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방송 때부터 습성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날 찍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좀 기승전결을 갖고 찍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오늘 찍은 것만 갖고도 이 이야기가 되게 좀 약간 그렇게 찍는 거라 아무래도 좀 많이 찍게 되는 것 같고,
약간 그거는 개인적인 습관들이 다 다른 것 같고 감독님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기승전결의 기와 내일의 승이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편집할 때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웬만하면 좀 이렇게 완결 구조를 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서 계속 킵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촬영 분량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이렇게 계속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편집을 할 때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찍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편집할 때 보면 굳이 이렇게 너무 길게 사실 소모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지치기도 하고 사실 스스로도.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정답은 사실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예, 저는 하여튼 그렇게 찍는 편입니다. 극영화 촬영은 카메라 앵글 바깥은 난장판이잖아요. 스태프들도 서 있고 앵글에 들어오지 않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딱 이 앵글 안에 있는 것만 중요하죠. 이 안에 있는 이 안에서의 미장센과 뭐 외부의 움직임과 이걸 계산해서 하는 게 극영화 촬영이라면 다큐멘터리는 사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풀샷이 됐건 헤드샷이 됐건.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큐멘터리의 촬영은 어떤 이 앵글에 대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이거 빼고 나머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게 저는 특히 처음 이제 다큐멘터리 입문하는 분들은 이렇게 명료한 정리는 안 되겠지만 그 선택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 거 생각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면 뭐 앵글도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카메라 위치도 바꿔보기도 하고 뭐 넓게 찍다가도 하고 뭐 클로즈업도 하다가 보는데 과연 그 상황에서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는 특히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나중에 와서 프리뷰 해보고 이제 막 허벅지를 이제 칼로 찌르면서 자신을 탓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 그 순간에 몇 초 안 되는 순간에 이 선택을 얼마나 잘할 거냐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 나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이게 이제 연기가 과잉이어서 감정이 이렇게 올라가다 휘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렇게까지 오버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저기서 절제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담담히 보여주는 게 나을 텐데 근데 그걸 갖다가 못하고 너무 과잉이 되는. 근데 거꾸로 우리는 이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어떻게 리얼하게 보여주는지가 사실 그 기본적인 그 마인드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도 왜 아까 패닝이나 뭐 줌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걱정하는 이유가 잘못된 패닝 하나, 잘못된 줌인 하나가 모든 감정의 그 연기의 과잉처럼 이걸 갖다 깨버리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안 나오면 그냥 오디오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몽타주샷 몇 개로 거기에 충분히 더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걸 갖다 굳이 쭉 들어가 버림으로써 그냥 거기서 이게 인위적인 내가 이제 연출자의 잘못된 디렉팅을 준 것 같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인내력을 가지려고 그리고 어차피 포커스도 내가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어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그 지점이 제일 중요한데 연기의 과잉을 갖다 디렉터가 시키는 것을 이 흐름에 감정선에 맞게 드라마나 극영화 감독들이 해야 되는 거라면 오히려 다큐멘터리 감독은 그 감정선에 맞는 그 프레임과 카메라 워킹과 이 뒤에 걸려야 될 리액션에 대한 반응들에 대한 그게 이제 사실 더 중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와서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주저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 찍고 당겨서 편집하려고